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3회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네요. 동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낸다고 내는데 실제 시험에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수능 시험 보니까 학원 강사들 뭐 5억 돈 받아먹고 문제 유출시키 가지고 수사 중이고 이렇더라고요. 문제 똑같은 거 있으면 이제 실제 시험하고 그대로 나왔는지 대조해 본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 확률적으로 5개 지문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인데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9가지 신고해야 됩니다. 즉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거는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다만 암기 프린트 5번에 있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고요. 암기 프린트 6번에 있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될 사항이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서명 및 날인 X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이게 투기과일지구 매수인과 매도인이 했는데 매도인이 지금 자금 조달을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동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X,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합니다. 밋이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매도인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틀렸고요. 자금 조달은 매수인이 자금 조달을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보면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2023년 8월 22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그런 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는데 뭐가 개정됐냐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데 계약일이란 민법에서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게 계약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은 계약금 중 일부가 먼저 지급되거나 즉 가계약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둘 중에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이에요. 그게 서식에 적혀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가계약금부터 먼저 주고 나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서식에 주의사항 6번에 신설됐습니다. 8월 22일부로 계약 체결이라 하면 계약금 중 일부가 먼저 지급되거나 또는 계약서 작성을 먼저 했다면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게 신설됐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이고 그 밖의 경우에 연면적입니다. 반대로 했네요.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전용 면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분양할 때 뭐 84제곱미터다 하면 그 84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이죠. 분양 면적하고는 좀 달라요.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용 면적입니다. 공용 면적 빼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5번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벌금형이다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법령에 신고를 거짓으로 해서 벌금 받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10% 이하가 되죠. 10%? 옛날 5%였는데 올해 바뀌었죠. 10% 이하가 되는데 근데 신고에 징역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올해 뭐였습니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자, 그래서 벌금형이 아니고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신고해야 될 거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해가지고 즉 개발 제한상이라는 건 공법상 이용 제한이잖아요. 이용 제한. 다른 말로 하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인데요.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국가 등 원래 단독으로 하면 사유서 제출하러 가야 되는데 국가 등이 속이진 않잖아요. 속일까 봐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증명자료. 국가 등이 속이진 않기 때문에 국가 등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 요거는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는데요. 요거는 단독으로 해당자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에도 있고요. 50번 맨 밑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속이지 않았다고 보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해제 신고도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의 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가 있는데요. 요것도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당사자 1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트 15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미음 두 개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시험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된다고 출제됐습니다. 휴업, 폐업,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보다는 이게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실제 시험에서는 기역, 니은 이렇게 보기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어렵게 연습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포상금이 32회 때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인데 33회 때는 출제 안 됐고요. 32회 때 두 문제 나오다가 그래서 올해 두 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부정한 방법 지급 대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2번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불기소 처분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하죠. 공소 제기를 했다는 말은 재판에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나오죠. 그러나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고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뭐 기소 중지가 뭔지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하면 인터넷에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소 중지가 뭔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인당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5만 원씩 줍니다.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죠. 한 명이 40만 원 받고 한 명이 10만 원 받겠다면 그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어차피 돈 나가는 거 50만 원 딱 정해져 있고 50만 원 만약에 여러 사람이 와도 나눠서 주고 만약에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했으면 맨 먼저 한 명 받아갔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돈 나가는 게 딱 5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인당 주는 게 아니라 합해서 50만 원. 그러면 5만 원씩 밖에 못 받겠죠. 2건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사람만 지급합니다. 균분이 아니라 최초 여러 건수 한 달 전에 신청하고 한 달 후에 신청하고 했으면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뒤에 신고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그렇게 사이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암기 프린트 2장밖에 안 되는데 그게 들어갔다면은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9문제가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이 신설됐습니다. 1번 이게 아까도 말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 이 말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기본서에도 1번은 없는 내용이죠.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자,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도 참작해야 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이게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이죠. 이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3천만 원 이하면 아무리 늘리더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이 개별 기준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진신고 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는 감경 면제하지 아니하고요.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47번 맨 밑에 3회 이상 감경 면제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5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2회가 아니고 3회. 47번 맨 밑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완전 상습범이죠. 3번이나 면제 감경을 받고 1년에 4번째 자진신고하면 그때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 5%에서 100분의 10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등이나 개공의 경우 해제 신고 의무 없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직거래인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5번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외자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보면 까만 별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가지 있고 그 밑에 외자 동그라미 해놨죠. 찾았어요? 51번 맨 밑에 외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외가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을 수만 있다면 지금 많이 틀리보는 게 도움이 되죠. 실제 시험에서. 근데 문제는 점수가 너무 안 나버리면 그냥 2차 포기하고 이래서 문제지, 포기만 안 한다면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약이 됩니다. 점수 잘 나오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점수 한 80점 나와버리면 안 본다고 그러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제가 강의를 일주일만 안 해도 그 다음에 하려면 버벅거려요. 헤매요. 저도 계속 저는 보니까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것 같지만 그만큼 반복하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계속 2차는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금세 또 잊어먹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협회에 대해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입니다.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하고. 근데 우리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잖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은 전부 사전 승인이고 사후 승인 받아야 된다. 시험에 X로 나왔어요. 승인, 허가 승인은 사후에 허가 받고 사후에 승인 받는 거 없죠. 신고는 사후 신고가 있지만 승인, 허가는 사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됩니다. 이게 3개월,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개정됐으니까 숫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학교 문제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줄 때 하면 주관식을, 객관식보다 주관식을 내야 돼요. 그 주관식 내려면 논수령은 한 문제 내고 그냥 나머지는 단답형을 내는데 전부 뭐 내냐면 저는 그냥 요 가로해 놓고 지금 가로에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내요.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지. 단어 적으라고 하면 철자도 틀리고 막 채점하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걸려요. 오타, 만약에 맞춤법이 틀리는데 이걸 맞다 해야 될지 틀려야 될지. 아랍의 숫자는 뭐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 숫자가 뭔가 3위 해야 되는데 4 적었으면 명백하게 항의를 못 하거든요. 근데 글자 적어놨으면 맞춤법이 뭐가 중요하냐, 맞춤법 틀리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면 골 아프거든요. 요즘은 학생들이 다면 평가니까 학생들이 교수 평가해요. 오히려 그 성적 열람하기 전에 먼저 평가부터 해야 열람이 가능해요. 그 교수 자질이 없다 이러면 바로 잘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 내는 그 숫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숫자는 결론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숫자만 딱 나오진 않지만 5개 지문에 섞여서 나와요. 1개 지문씩. 다음 숫자로 잘못된 것 이렇게 딱 숫자만 이렇게 내진 않지만 다만 5개 지문 중에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고 숫자가. 그럼 숫자를 모르면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고민한다고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 숫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즉 직원의 고의가실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 책임이 있죠.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해서 4번이 X입니다. 장소 제공한 경우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입니까? 몇 번에 있어요? 56번에 10분의 1에 맨 밑에 몇 번?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시험에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를 했습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재료 수입액입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숫자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총 수입액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아까도 나왔죠. 분양가격, 선택품목 이런 것들은 일방이 변경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상속. 그 다음에 그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된 경우 전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등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6억 초과가 아니라 뭡니까? 6억 이상이죠. 암기 프린트 13번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 시에만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인 경우니까 딱 6억이라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보면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그 밖의 지역은 6억 이상이죠.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토지 취급, 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뭘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하고 토지를 권유하고 있고요. 규제를 안 하는 게 뭡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는 규제를 안 하죠. 규제를 안 하는 건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업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면 위험 부담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요. 나중에 요거들 먹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돈은 많이 번다고요. 안전한 거 해주면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 반대는 미만이죠. 초과 반대는 이하고요. 자, 8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모두 10일 이상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한다 했습니다. 비교하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을 원래 공인중개사법은 시도이사가 해야 되는데 시도이사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보면 까만 별표가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죠. 그 암기 프린트에 공기업 X라고 적어놨습니까?
그 공기업 X, 공기업 준정부기간은 X.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암기 프린트를 계속 찾아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그것만 암기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적용을 안 해보면 이걸 암기만 해도 어디다 문제를 적용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문제 풀면서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답 3번이고요.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대리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정 설정을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보면 중개업의 경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매수 신청 대리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2번, 3번은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1번에 중개업 등록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정보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옳은 것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정보망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 나온다고요. 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망이라는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1000명이 아니고 5 빼기 2는 3 이렇게 했잖아요. 암기 프린트 7번에 동그라미 1번 5 빼기 2는 3이다.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7번에 있습니까? 1번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맞네요. 컴퓨터 용량이 큰 걸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컴퓨터 용량은 암기할 필요 없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트 8번 부운정 1해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오늘 강주시청 토지정보팀 팀장이 아침 오고 있는데 전화 오셨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이름으로 샀다 되팔았다고 소명을 했는데 소속공개사 이름으로 샀다 파는 거는 괜찮습니까? 묻더라고요. 직접거래 아닙니까? 묻더라고요. 직접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직접거래 있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개업공개사 등이란 법 제10조 2항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 보조원 해당됩니다.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이게 좀 너무 당당하게 소속공개사 이름으로 샀다 했는데 사장 이름으로 한 게 아닌데 그 사장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니까 처벌 안 받는다는 식으로 소명을 했대요. 진짜 안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던데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하지 말고 업무정지 한 3개월. 원래 업무정지의 금지행위는 6개월이잖아요. 개별 기준이 깎아주더라도 3개월은 해야 돼요. 무조건. 그 3개월 업무정지 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3개월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예요. 현업에 있는 분 직접 거래는 사장만 안 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분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거기 8번에 부운정 1해 거기도 적어놨죠. 거짓정보 공개하면 1.1 적어놨습니까?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공이 거짓정보 공개하면은 업무정지죠. 개공은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55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55번에 동그라미 6번 7번 동그라미 6번에 나와 있잖아요. 지정 취소 플러스 1.1 이렇게 적어놨죠.
물론 지정 취소 이거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안 적어놨지만 할 수 있답니다. 1.1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7번 두 개 비교하라고. 6번, 7번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처벌 규정이 다르다고요. 정보를 거짓 공개하더라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10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에요. 그래서 단축할 수 없다, 단축된다 했는데 단축 안 됩니다.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죠.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3번이 맞네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며칠 이내 공개해야 돼요? 7일 이내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10일 이내 공개했잖아요. 20일이니까 숫자 7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제가 몇 번에 있는지 묻는 건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39번에 10번에 있죠. 10번. 39번에 10번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시험에 일주일에 2회라고 하면 X입니다. 2주일 코미디언 2주일 알아요? 잘 모르죠. 뉴질랜드 살았으니까 모르겠지. 예, 있어요. 정주일이 아니고 2주일. 원래 이름은 정시인데 2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지금도 2주일 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젊은 사람 2주일도 모르더라고. 지금 돌아가신 지 이분이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년 다 돼갈 거예요 지금.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되는데 뭘로 통지해야 된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방법에 제한이 없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문서로 해야 된다고. 문서 구두는 안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이게 어려웠어요. 3회가 좀 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좀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협회 한 문제 나옵니다. 협회도 한 문제. 협회 전부 협회는 원칙적으로 주어가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원칙. 예외는 지부를 설치한 경우 사후 시도이사에게 신고, 지회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 시도이사, 등록관청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전부 국토부 장관이다. 맞습니다. 시정명령 하도록 할 수 있고요. 협회는 오로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협회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굽니까? 네이버, 직방 이런데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 총회 참석 인원은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여해야 되죠. 발기인은 300명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만 해도 80점 받겠는데요. 컨닝 하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일찍 와가지고 점수 많이 받았다고 하고 싶으면. 지금 점수 많이 받는 거는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 있어요. 틀려봐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특히 2차 과목은 저도 지금 10회 자격증을 땄는데 한 달 전에 시험 봤는데 17.5점 받았어. 공법을.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공법 모의고사 10회분 풀어봤어요. 하나하나 전부 법조문 찾아가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100점 받았어. 그때 공법을. 그때는 쉬웠어요 공법이. 근데 요즘은 사이드에 있는 게 좀 나오니까 100점 받기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거의 주된 내용 맨날 나왔던 것만 나오니까 100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00점 안 나오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하고 학계로는 100점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공인중개사법도 뭐 한 80점 받기는 쉬운데 100점은 안 나온다고. 사이드에 있는 거 일부러 100점 못 받게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거 한두 문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심려치 마십시오. 60점만 먹으면 받으면 합격인데 굳이 100점 받으려고 할 필요 없죠. 아니 제가 100점 받으려고 하다 떨어지는 사람을 봤거든요. 스터디 하다가 여학생하고 이렇게 뭐 남자분하고 스터디 하다가 남자분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 그 사람한테 배운 분은 다 합격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만 떨어졌어요. 왜? 민법 잘난 척 하려고 100점 받은 척 하려고 민법만 막 보고 있다가 시간 넘어가지고 학교를 못 풀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그 100점으로 합격,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현업에 나가면 거의 80점 이상 받으면 80% 이상 망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 돈 많이 버는 거는 반비례하더라고. 이때까지 제가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된다. 가장 좋은 거는 딱 60점을 합격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맞추기가 힘드니까 좀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굳이 80점, 90점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한 87.5점인가 평균 이 정도 받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6등 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합격증 내주는 사람. 옛날에는 가서 받았거든요. 요즘은 뭐 집으로 배송해주고 하지만 그 결국 저도 중개업 못하고 망해가지고 지금 강사하고 있잖아요. 점수 너무 잘 나와가지고. 중개업 잘해가 돈 벌면 굳이 강의 요거 넘어가면서 뭐 강의 못한다, 헛소리나 맨날 한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중개업을 못하니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딱 60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주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토부 장관이다.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냐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협회가 국토부 장관 명령 따르지 않는 경우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법도 한 문제 시험에 나오죠. 1번 이거는 지금은 좀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요 감염병이라고만 적어놨지만 사실 1급 감염병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4급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제한명령을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동상가가 60% 이상이 비어 있었는데 주인들은 보증금도 안 내주고 그 보증금에서 월세 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돼서 해지를 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옛날 1급 감염병일 때 해당되니까. 여기 다자가 빠졌네요. 여러분들도 빠졌죠? 다자 넣으세요. 다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는 2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 이 코로나로 이제 문 닫으면 돈 내줘야 된다는 얘기 주인이 옛날에. 지금은 물론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1급 감염병으로 해지하는 행사하는 거, 이거는 존속 중인 임대차 옛날에 계약한 것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답은 5번이네요. 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는 효력 발생 안 합니다. 주택은 효력 발생합니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릅니다.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주택은 6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근데 상가는 6년 계약 체결했다면 계약 갱신 요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들한테 제가 질문해봤어요. 연수교육하면서 상가 6년 계약했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4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됩니까? 6년이 연장됩니까? 아예 계약갱신 요구 불가능합니까? 물으니까 4년 연장된다는 분이 많더라고.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도 4년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가. 왜냐하면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기간도 6년 한 걸로 본다고요. 근데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하면 갱신 요구에 있어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주택은 6년 계약해도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된다고요. 단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택은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 5번이 맞는 지문이죠. 주택은 상가는 해지 안 된다고요. 4년 계약했다가 4년 더 연장해달라고 연장했는데 중간에 나가겠다 장사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게 상가는. 주택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매수 신청 내리도 한 문제 나오죠. 틀린 거 되는데 매수 신청 내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나요? 할 수 있는 거 7가지.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에 있네요. 7가지. 즉 할 수 없는 거는 소송 내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요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매수 신청 보정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제공한 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개시 전에 이게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3번.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3번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하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는데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업무 등록을 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이 말이 틀렸다고요. 등록하기 전에 미리 등록할 때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신청 서류에 미리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중개업의 경우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암기 프린트 34번에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상 설명해야 될 사항 경제적 가치면 감정가격이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거래 예정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일종의 시세죠. 거래 예정금액.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면 취득 관련 조세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취득 관련 세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인수 부담하여야 할 권리를 설명해야 되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걸 설명해야 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사건 카드도 5년 보존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이고 행정처분 대장도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다. 5년이 암기 프린터 41번에 3, 4, 5, 6 4개가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도 5년 보존이죠. 공인중개사법상. 근데 3년 보존은 딱 2개가 있죠. 3년 보존은 2개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 7번, 8번에 있는데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2개, 5년 보존 4개밖에 없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총 6개입니다. 그 외에 중개, 보수, 영수증 이런 거는 보존할 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하고 보정 설정 금액이 똑같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면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추가, 개인 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 특수법인 2천만 원 해놓고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매수 신청 대리 동 이렇게 적어놨죠. 같을 동자입니다. 금액 똑같다고요. 법인 4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2억,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여러분이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2억 따로따로 가입해야 돼요. 최하 4억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5번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까 어떤 행정처분 해야 됩니까? 직접 거래 소속공인중개사가 샀다가 팔았다고 하는데 판교걸 샀다 팔았대요. 돈이 되니까. 그래 1억 넘게 남겨 먹었대요. 어떤 처벌을 하면 됩니까? 묻길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있다. 근데 실제 한 번 걸려가지고 바로 등록 취소는 안 하거든요. 그냥 업무정지 3개월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직접 거래 금지행위니까 암기 프린트 11번 금지행위 맨 위에 제목에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소공의 경우 자격정지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되는 것 답 2번입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하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또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4명까지 고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던데 5명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초과할 수 없다니까 5명 초과할 수 없다 하면 6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5명까지는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사장 혼자 계시면. 소속공인중개사 1명 더 있으면 10명까지 고용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일반 부동산에는 해당 사항 없고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팅 전문을 하는 분들, 사기치는 분들 이런 분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설됐습니다. 2번이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징역벌금은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거 5개 정리해놨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왜 없냐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사문서 위조로 징역, 금고,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제 앞으로 자격 취소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 똑같습니다.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